꼭 복수해달라는 짧은 말을 남긴 채 하나뿐인 친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전직 특수요원 출신이었던 주인공 옥주는 친구의 복수를 위해 그녀의 행적을 뒤쫓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밝혀지게 된 충격적인 사실, 바로 최프로라는 남자에 의해 자신의 친구가 성착취를 당하고 몰카 영상으로 협박까지 당했다는 것. 이를 확인한 옥주씨 당연히 눈이 돌겠지요. 이후 옥주는 전 재산을 모두 털어 총기를 사들이고 차근차근 복수를 준비합니다. 과연 그녀의 복수는 무사히 성공할 수 있게 될까요? 이 남자의 이름은 조대식, 만악의 근원인 최프로의 친구이자 그가 속한 범죄 조직의 실질적인 보스입니다. 하지만 최프로가 저질렀던 개막장 변태짓은 친구인 그조차도 치를 떨 정도였고, 부하들 앞에서 대놓고 갈굴 만큼 우정 따윈 개나 줘버린 그딴 사이였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옥주라는 여자가 등장. 자신의 부하들을 모조리 쓸고 다니자 대식은 카리스마 넘치는 조직의 보스답게 그녀에게 대화를 신청하기로 하는데요. 얘기나 좀 하자. 솔직히 너가 우리랑 피볼 이유는 없잖아. 내가 너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거. 악명 높은 쌍둥이 킬러였던 광천과 비천, 이들은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독립된 킬러로서 업계의 룰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곧 이들 앞에 MK의 대표인 차민규가 등장하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쌍둥이 형제를 단죄시키려 하는데요. 첫째, 미성년자는 죽이지 않을 것. 둘째, 회사가 허가한 작품만 할 것. 우리 형님은 고통 없이 잘 보내줬겠죠. 형님께서는 저항을 심하게 안 하셔서. 곧 생존의 위협을 느껴 냅다 뛰기 시작하는 우리 비천이. 하지만 그런 그의 앞에 MK 최강의 킬러인 이한울이 등장합니다. 일명 사막이라 불리는 미형의 암살자. 두 개의 낫을 이용해 상대방을 사정없이 조각내는 무척이나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친구인데요. 이윽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로에게 칼날을 들이대는 비천과 한울. 나는 와이프보다 와이어가 더 좋다며 중력을 거스르는 미친 액션을 선보입니다. 뉴턴의 고전 역학을 깡그리 무시하는 얼큰한 몸놀림. 잘 치다야. 영화의 B급 정서를 듬뿍 담아낸 지극히 만화스럽고 에너제틱한 장면입니다. 2013년 여름, 한국으로 밀입국하려던 수십 명의 외국인들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집단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곧 현장에 있던 남자에 의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얼마 후 분당 시 전체가 끔찍한 전염병에 노출되고 마는데요. 호흡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며 1초에 3.4명이 감염되는 무시무시한 전염성, 설상가상 증상이 발현되면 36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높은 치사율을 자랑합니다. 곧 분당의 모든 병원이 환자들로 뒤덮이고 순식간에 도시 전체가 혼란에 휩싸이고 마는데요.
결국 정부에서는 도시 폐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 도시 전체의 출입을 통제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모두 한 곳에 격리하기 시작합니다.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희생이 따라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정부가 선택한 규제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는데요. 저기요, 네. 사람이 살아있어요. 아, 곧 죽어요 그 사람. 예? 금방 돌아가신다고요. 야, 하나. 뭐? 너 저기 지금 사람 살아있는 거 안 보여 너? 오늘부턴 다 올려보내래잖아. 환자들을 한 곳에 매립한 뒤 산채로 태워 죽이는 극악무도한 현장. 가히 제노사이드급의 끔찍한 대량 학살이 살처분이라는 대의를 명분 삼아 잔혹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정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여성이지만 사실은 시도 때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심각한 기면증 환자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애들이 보였어요? 어떻게 당신 눈에 그게... 내가 본 게 사실 그녀에게는 매우 가슴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직 신혼이었을 무렵 아는 언니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긴 뒤 잠시 장을 보고 돌아온 정연은 이후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이를 양손에 붙들고 베란다 난간에 서 있는 언니의 모습. 놀란 정연이 황급히 그녀를 막아보지만 언니 걔 지금 빨리 내려놔 언니. 언니 걔 내려놔 언니. 결국 이 사건은 정연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그녀의 기면증과 귀신을 보게 된 이유 역시 바로 이 사건이 불러온 충격의 여파였죠. 설상가상 이후에도 그녀는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또 다른 죽음을 목격하고 마는데요. 이쯤 되면 베란다 근처만 가도 심장이 아야, 맥박이 요동치며 혈압이 치솟겠죠. 풋고추나 말려대던 화창한 베란다가 오늘따라 왠지 무섭게 느껴집니다. 수남은 성실한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불운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13개의 자격증을 따며 가치를 증명했지만 곧바로 컴퓨터가 등장하며 쓸모가 사라졌고 이후 허름한 공장에 회계원으로 취직, 3살 연상인 규정을 만나 결혼에 꼴이 나지만 남편의 청각장애가 갑자기 악화되며 그동안 모아온 전 재산을 남편의 수술비로 소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불행했던 시간은 to be continue. 얼마 후 규정은 사고로 손가락을 잃게 되고 이후 폐인처럼 방 안에 틀어박혀 목숨을 연명하던 중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뒤 그대로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이제 수남은 남편의 병원비와 대출빚을 갚기 위해 고시원에 살면서 온갖 알바를 섭렵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 잠은 나중에 자면 돼. 일을 늘려야 돼. 나만 열심히 하면 돼. 하지만 고되었던 시간도 to be continue. 어느 날 수남이 살고 있던 고시원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자 이번엔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형석이라는 남자에게 납치를 당하게 된 수남. 이후 그녀는 그의 집 지하실에 갇힌 채 온갖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수남에게 남은 건 오직 살고자 하는 욕망과 불타는 복수심 뿐입니다. 결국 그녀는 오랫동안 꾸준히 연마해온 신속 정확한 던지기 스킬을 이용 형석에게 치명적인 반격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수남은 성실한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불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을 뿐인데 세상은 그리 녹록치가 않았지요. 그렇게 수남은 오늘도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살인마저 성실히 자행하는 무서운 생존력을 보여줍니다. 어차피 세상은 결국 살아남는 자가 최후의 승자니까요. 아줌마, 자꾸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에? 아줌마가 최도철 씨네 집에 사회... 안 돼요. 내 남편 곧 깨어난단 말이에요. 유수의 재력가인 민 회장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류공지. 그녀에겐 자신의 미모를 질투하는 의붓동생 박지와 몇 번을 얘기해요. 이 얼굴이라고요. 류공지 얼굴요. 박지의 엄마인 장여사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박지가 왜 내 동생이야? 장여사 딸이지. 근데 내가 네 아빠 와이프잖아. 뭐해? 구두. 하지만 결혼식 전날 공지는 장여사와 박지의 계략으로 인해 방 안에 갇히게 되고 장여사는 그 사이를 틈타 자신의 딸 박지를 민 회장의 신부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에 아무렇지 않게 새로운 짝을 맞이하는 우리 민 회장, 더러운 변태 새끼 랜덤박스 오졌지요. 어쨌든 박지는 그렇게 자신의 정적이었던 공지를 제치고 꿈에 그리던 취집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얼마 후 정신을 차린 박지는 자신이 수술대 위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곧바로 정체를 드러내는 반전의 민 회장. 그렇습니다. 사실 민 회장은 결혼을 빌미로 여성들을 유인한 뒤 잔혹하게 살해하여 인육을 섭취, 이를 통해 젊음을 유지하는 전대미문의 식인살인마였던 것인데요. 결국 박지는 그대로 수술대 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고 약속할게. 난 최고의 작품이 될 거야. 이후 젓갈로 만들어져 자신의 엄마에게 먹히고 맙니다. 개연성 따윈 진작에 개나 줬지만 그 잔혹한 만큼은 솔찬히 역대급이었던 푸른 수염과 콩쥐 팥쥐의 끔찍한 혼종.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의 콩쥐 팥쥐였습니다. 단 9명의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자그마한 섬마을 무도. 이곳엔 복남이라고 하는 무도 유일의 젊은 안악이 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매우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지만 사실 이곳에는 매우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빨래가 떨어졌으면 주워야지 뭐하고 있냐. 복남은 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 중 가장 낮은 서열에 위치하고 있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시어머니와 마을 주민들은 복남에게 온갖 중노동과 굳은 일을 몰아주고
쓰레기 같은 남편 놈은 틈만 나면 폭력을 행사. 설상가상 남편의 동생 철종은 복남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정을 해소하는데요. 급기야 자신의 딸 연희가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자 결국 참아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 복남은 섬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무자비한 복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을 괴롭힌 동네 할머니들을 황천으로 보내준 뒤 철종이의 모가지를 깔끔하게 벌초. 마침내 만악의 근원이었던 남편 만종에게 최후의 칼부림을 선사하게 되는데요. 평생 동안 착취만 당하다 결국 살인마가 되어버린 무도한악 김복남의 비극적인 일생.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지옥의 연속이었던 김복남 살인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된장 발라라. 이젠 안 아프지? 어? 이젠 안 아프지? 새끼야! 어? 개만도 못하지! 여기 지 맘에 안 들면 무조건 칼부터 휘두르는 극악무도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창기.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무자비한 인간 병기로서 현재는 장동철이 운영 중인 불법 카지노 사업에 합류. 필리핀 현지에서 매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날이 늘어가는 매출에도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야가 빠진 동철이가 배당금을 동결시키자 제 배당금 아직 안 올려놓으셨던데. 야, 넌 너한테 떨어진 배당금이 얼만데 그거 가지고 딜을 치고 앉아있냐? 말씀이 길어지시네. 내가 마지막 창기는 동철이를 담가서 동치미로 만들겠다며 곧바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장동철은 이게 다 코인 상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며 다시 한번 창기를 회유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때 동철의 부하인 고 대표가 실언을 투척하며 이해를 잘 못하시나 보네요. 그만 창기의 신경을 제대로 긁고 맙니다. 말보다 주먹이 먼저고 주먹보다 칼이 더 빨랐던 창기를 건드린 대가. 그 결과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